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공부해야 될 교재는 72쪽입니다. 72쪽. 자, 72쪽을 보면 중개업의 등록 및 결격 사유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제목이고, 자, 여기서 일단은 책을 한 장을 넘겨볼게요. 자, 책을 한 장을 넘기면 74쪽에 가보면 중개업의 등록 및 결격 사유하고 제3장하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뭐를 배우느냐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1년 동안 학원을 열심히 잘 다니셔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을 했어요. 자격증을 취득하면 그 자격증 집에 책상 위에 올려놓으려고 자격증 딴 거 아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사무소를 열려고 하는 게 이거요. 이게 개설 등록. 시험 문제에서는 개설 등록이 뭐냐 이런 거는 시험 문제 묻지 않습니다. 가장 쉬운 말로 저 사무소 차리는 게 뭐예요? 개설 등록. 거기에 등록의 의 열심히 적어놨어요.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등록이 뭐다? 사무소 차리는 거다. 이걸로 끝이에요. 자, 그 밑에 내려가면 등록의 성격하고 나왔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 보니까 다 중요해서 여기에다가 밑줄 긋고 싶고 색깔 칠하고 싶다, 그죠? 근데 이게 나중에 보면 다 우스운 얘기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들으면 돼요. 자, 거기 가니까 양갈로 1번에 뭐라고 돼 있어? 일신전석권이. 지금 쉽게 말해서 개설 등록해서 등록증을 남한테 빌려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 끝이에요. 자, 우측 갈게요. 자, 우측에 가서 대인적 성격하고 됐어요. 이것도 뭐냐면 사람한테 주는 것이지 그 사무소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게 뭐가 있느냐면 여러분들이 새로 집을 하나 전원주택을 예쁜 거 짓는다는 거예요. 건축허가를 받는다 한다. 그죠? 그럼 건축허가는 그 사람한테 줬을까? 그 집에 줬을까? 그 집에. 사람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람한테 준 거기 때문에 이건 안 돼요. 그래서 이건 남한테 빌려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 밑에 가니까 영속성이에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의 99.9%가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으면 5년인지 7년인지 10년인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한번 오래 가고 이것도 한번 해보래. 그렇죠? 색깔도 한번 보래. 그렇죠? 그런 거를 해요. 갱신을 해요. 그런데 이 개설 등록증과 우리 지난주에 배운 자격증은 영속성이에요. 중간에 갱신하는 제도가 없어요. 그 뜻이에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기속성입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무슨 말인지 요 단어는 좀 알아놔야 돼. 자, 기속성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개설 등록한 요건을 갖추었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 이따가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데 가서 저 개설 등록하러 왔습니다 하니까 개설 등록 관청에서 여러분들을 보고 우리 선생님은 너무 일을 잘할 것 같아서 우리 여기에 관할구에 관해서 등록 못해. 다른 데 가서 해. 라는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쉬운 말로 요건만 갖추면 행정기관에서는 이걸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어떤 뜻인지만 알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양갈로 5번에 내려가면 요 표현은 조금 여러분들이 생소한다네. 적법 요건이에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용어로 뭐라 그랬어요?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우리 셋만 한 사람만 제대로 대답했어요. 자, 우리가 이 용어의 정의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용어의 정의가 6개밖에 없어요. 자, 용어의 정의 1번이 뭐예요? 중개. 2번이 뭐예요? 중개업. 3번에 가니까 개업 공인중개사. 네 번째 공인중개사. 다섯 번째 소속 공인중개사. 여섯 번째 중개보수. 우리가 수업 시간에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하면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야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답하는 게 사실은 광범위한 것 같지만 이 매주 금요일 날 질문할 때 답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밖에 없는 거야. 항상 그걸 갖고 시험 문제 물어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 요런 얘기. 요거는 잠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자, 우리는 요런 중개 대상물이 있어요. 자, 요런 중개 대상물이 있는데 여기에 매도자가 있고 매수자가 있고 여기에서 누군가가 도와줘요. 우리가 도와주는 사람을 우리가 누구라고 표현하면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그래.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A와 B 사이에 요 아파트를 갖다가 매매하는 걸 도와줬어요. 그러면 야의 소유권이 야한테로 당연하게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요. 자, 요런데 우리가 이제 경우를 달리 해보는 거예요. 경우를 달리. 무등록. 그럼 여기서 말하는 무등록은 일반인이 중개를 했다는 거예요. 일반인이. 자, 일반인이 중개를 하면 여기 있는 A의 소유권이 B한테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둘 중에 관계없어. 그냥 아무거나 얘기하면 돼. 틀려도 관계없어. 안 배웠는데 이걸 어떻게 다 알아?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요.
당연하게 넘어가요. 그런데 야가 무등록으로 중개를 업으로 하면 야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면 이거 위법이에요. 위법이지만 여기에 있는 야의 소유권은 야한테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등록을 하고 안 하고는 법에 적법하다 안 하다 이거를 얘기하는 것이지 효력이 발생하는 요건은 아니다는 거예요. 이 적법 요건이라는 뜻이 이 뜻이에요. 요거는 조금 헷갈려요. 그죠? 그래서 이게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에요. 효력 발생 요건이면 무등록자가 중개하면 효력이 발생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적법 요건은 요 뜻이. 여기에서 어려운 단어, 요 적법 요건, 요 단어만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 적법 요건 한번 볼게요. 그렇다고 거기다 밑줄도 긋지 마. 연대 책임 밑줄 긋는 거 별로 의미 없어. 요 앞에다가 적법 요건 앞에다가 요것만 하면 된다고. 어차피 알아야 되는 건데, 그렇죠? 자, 적법 요건이 뭔지 한번 볼게요. 등록은 개업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적법하게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적법 요건에 해당된다. 즉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수행하여 적법한 중개업에 해당을 하며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면 불법으로서 처벌의 대상이 된다. 처벌의 대상이 될지언정 거래 당사자 간에 효력은 발생한다는 뜻이 밑에 가요. 등록은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적법 요건이지 거래 계약의 효력 요건은 어떻게 해요? 아니다. 효력 요건이면 이게 효력이 발생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 즉 무등록으로 중개를 하여도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계약의 효력은 유효하게 어떻게 해요? 된다. 이 말이에요. 이 표현은 여러분들이 처음 들으면 조금 헷갈리는 표현이에요. 그죠? 적법 요건. 법에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라는 거야. 그런 뜻이에요. 자, 한 장을 넘어갈게요. 자, 한 장을 넘어가 보면 등록의 절차라고 나왔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모든 과목을 처음 배우니까 다 신기하고 다 막 중요한 것 같아. 근데 조금만 지나면 다 알아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아, 이런 거구나라는 개념만 잡으면 자, 여기에 가보면 1번에 가보면 이제 무슨 단어가 나오느냐면 등록 신청권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에 요 사무소를 차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야. 이거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이 개설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못 해요. 첫 번째 공인중개사예요. 갈로 열고 소속 공인중개사는 제외라고 돼 있어요. 공인중개사는 개설 등록할 수 있는데 소속 공인중개사는 할 수 없어요. 그럼 이것도 또 생각을 해야 돼요. 아니 소속 공인중개사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인데 야, 왜 개설 등록 못해요? 이런 생각이 들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짝 생각을 해보면 소속 공인중개사라는 뜻 자체가 뭐냐면 당연하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있지만 이 친구는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 밑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밑에 K라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으면 야가 여기에 일을 하고 있으니까 소속 공인중개사에 여기를 그만두면 야가 신분이 뭘로 바뀌냐면 공인중개사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근무하면서 여기에다가 사무소를 또 차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소속 공인중개사는 제외예요. 그러면 시험 문제는 여기에 소속 공인중개사를 포함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또 제가 여러분 흉 본다, 그죠? 절대로 여기 소속 공인중개사 제외하고 밑줄 긋고 요 밑에 포함 X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고요. 왜?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소공도 되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 글자 소속 공인중개사 갈로 열고 죄송해요. 공인중개사 갈로 열고 소속 공인중개사 뭐예요? 제외. 자, 그 다음에 누구만 개설 두냐면 법인만 개설 등록할 수 있어요. 요 두 사람만 개설 등록해요. 그러면 여기 있는 공인중개사가 개설 등록하면 야가 뭐가 되면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는 거야. 그러면 야가 개설 등록하면 누구가 되느냐면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개업 공인중개사라면 몇 사람으로 나눠진다고? 세 사람. 하나가 또 있죠. 누가 있어요? 부칭육조. 근데 부칭육조는 새로 개설 등록해요? 옛날부터 해온 사람이요? 옛날부터 해온 사람. 그러니까 부칭육조는 새로 탄생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렇게 된다, 그죠? 여러분들 요 개념만 정확하게 잡아놔도 되게 공부가 쉬워져요. 나중에 가면 이거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요거를 갖다가 기억을 해달라고 한 거예요. 아마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한테 숙제 아닌 숙제를 냈을 거야.
고개라도 살짝 숙이는 사람은 이 말을 기억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기억조차 못하는 거야. 뭔 숙제 냈지? 지난주에 오셨어 안 오셨어? 끝날 때 왔으니까 그렇구나. 이렇구나. 예. 우리 그 뒤에 계신 선생님은 기억나요? 그 다음 말을 해야지 그러면. 했어요. 이거 하고 안 하고가 이따 가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는 집에 가서 막 죽자 공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단어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등록 신청권자라는 얘기를 봤어요. 그래서 나머지 내용은 우리 여기 있는 책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 다 좋은 말인데 이거를 갖고 해도 결국은 요거는 외워야 된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 공인중개사라고 되어 있으니까 외국인도 개설 등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냥 공인중개사만 되지. 공인중개사는 외국인이 되지 말한 법이 어디 있어? 그렇죠?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럼 밑으로 내려와요. 양갈로 2번에 가니까 뭐가 냐면 등록관청 이렇게. 자, 그래서 요 두 번째 등록관청이에요. 자, 여긴 요 등록관청은 여러분들의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을 누구라고 부르냐면 등록관청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처음부터 연습을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뭐냐면 등록관청이 뭐예요 하면 여러분들이 시장, 군수, 구청장요 이렇게 하면 틀리다는 거야. 요 앞에 뭐라고 붙었어요? 사무소, 소지. 그럼 이걸 틀리게 시험 문제를 내면 여러분들의 주소지, 여러분들의 등록 주소지 시장, 군수, 구청장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연제구에 사는데 여기에 부산 진구에 사무소를 두려면 등록관청이 누구냐면 진구청장 이렇게. 그럼 뭔 얘기냐? 여긴 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난주에 시도지사와 또 이거 비교해 보는 거예요.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렇죠? 여기는 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가 되느냐면 처음이니까 이 예도 막 따라 적고 싶어요. 근데 정말로 따라 적지 마세요. 이거 금방 알아들어요. 자, 여러분들이 사무소를 부산시, 당연하게 부산광역시겠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땡땡동, 땡번지에다가 중개사무소를 두려고 그래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들의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누군지만 알면 돼요. 즉 개설 등록 신청을 누구한테 하러 가느냐요. 그럼 여기 가니까 동장한테 가지 않잖아요. 여기 동장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 가니까 누가요? 부산 진구. 그럼 여기 있는 진구청장이 있고 요 앞에 있는 요 부산광역시장은 어디에? 밑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 시도지사요. 시도지사. 그럼 여기 등록관청이 누가 돼요? 부산 진구청장. 이렇게 돼. 자, 그럼 또 하나의 예를 들면 경상남도 양산시. 설마 양산시가 어디인지 모르진 않겠죠? 요 가만히 있는 양산시. 뭐 동은 안 나와요. 땡땡동 땡번지에다가 여러분들이 개설 등록 신청하려고 그래요. 그럼 누구한테 개설 등록 신청하러 가야 돼요? 양산시죠. 그럼 요 끝이. 이제 요거는 쉬워. 진짜로 어려운 게 요거예요. 요거. 자, 경상남도. 경상남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시가 무슨 시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헷갈린다, 그죠? 예, 창원시. 창원시에 가면 구가 있어요. 아까 말한 여러분들이 마산시 그랬잖아요, 옛날, 그죠? 그래서 그거 가면 마산 하포구 이렇게 있을 거예요. 아마 행정명칭이 정확하나요? 마산 하포구가? 예, 틀리면 안 되니까 마산 하포구. 땡땡동. 땡번지에 개설 등록을 하려고 그래. 그럼 여기에 가보면 경상남도 도지사가 아니란 건 알겠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동장이 아니란 건 알겠어. 그런데 여기 가니까 창원시장과 마산 하포구청장이 있어. 그럼 누구한테 개설 등록 신청을 해야 되느냐예요. 뭐 이거는 시험에서 누구냐고 사실은 묻지는 않아요. 근데 이건 알아야 돼. 어떻게 가면 되느냐면 이게 답을 찾는 게 제가 여러분한테 이걸 적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만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돼요. 자, 그리고 무조건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이렇게 거꾸로 들어간다고. 거꾸로 들어가다가 가장 먼저 나오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등록관청이야.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마산, 하포, 구청장. 자,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이것도 그냥 듣는 거예요. 자, 이게 자치구든
비자치구든 이거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젊은 친구들한테 물어봐야 돼. 자치구는 뭐고 비자치구는 뭐야? 몰라도 괜찮아요. 그럼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 자치구와 비자치구는 구청장을 선거를 통해서 뽑느냐, 선거를 통해서 뽑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진구청장은 뭘로 뽑아요? 선거. 그럼 이게 자치구청장이야. 그러면 자치구와 비자치구의 차이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시험에는 이런 게 안 나와요. 이런 건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만. 자치구와 비자치구의 차이는 뭐냐면, 자치구는 구조례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있는 마산 하포구는 비자치구니까 의회가 없어요. 의회가 없으니까 여기선 조례를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그럼 여기에 있는 창원시는 여기 있는 창원시 조례로 간다는 거예요. 요거를 알아야 되는 것이지 이게 자치구가 뭐고 비자치구가 뭐고 시험 문제 묻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얘기 다 했어요.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얘기야. 결국은 등록관청은 누구라고 하면 돼요?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 요 얘기. 자, 그래서 우리 교재의 76쪽에 양갈로 2번에 등록관청에 가보면 동그라미 1번 등록관청은 사무중개 사무소 갈로 열고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된다. 자, 여기에 갈로 안에 가보면 구가, 이건 처음 들으면 이 단어는 되게 헷갈리는데 그냥 한번 보면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렇게 됐어. 그럼 이게 구가 설치되지 않는 시의 시장이라는 얘기만, 구가 설치되지 않는 시가 뭐냐면 여기는 양산시는 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돼요? 등록관청이 양산시장 이런 뜻이에요. 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가보면 자치구든 비자치구든 구가 설치되어 있으면 무조건 구청장이 등록관청이 된다. 그러므로 구가 있는 시의 시장은 등록관청이 될 수 없다. 이게 아주 맞는 말인데 되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구가 있는 시의 시장은 등록관청이 될 수 없다의 가장 대표적인 데가 어느 도시예요? 금방 다 설명해 준 거라니까. 창원시잖아. 창원시에 구가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구청장이 등록관청이니까 창원시장은 등록관청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찾는 것은 그냥 거꾸로 들어가서 가장 먼저 나오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등록관청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측에 가보니까 등록의 절차. 자, 양갈로 일반 등록의 요건 구비. 등록의 요건 구비랑 개설 등록하면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보니까 등록 기준에 적합에 가보니까 동그라미 1번으로 내려왔어요. 글자 4줄인가는 빼고 동그라미 1번.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공인중개사가 개설 등록하면 누구가 된다고?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사. 이게 동그라미 1번 얘기예요. 자, 동그라미 2번으로 내려옵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가보면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게 동그라미 2번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공부하는 분들인데 동그라미 1번에 가보면 박스 안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가보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시험 문제가 위에 게 많이 나올까 밑에 게 많이 나올까? 어디 게 많이 나올 것 같아? 밑에 게 많이 나오지. 왜? 시험은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 몇 지 선다요? 5지선. 5지 선다니까 밑에가 지문이 더 많으니까 밑에서 시험 문제가 내기 더 쉽지. 그런 거예요. 그냥.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 내용의 정립을 하고 가야 돼. 자, 여기에서 매도와 매수가 있고 여기에 도와주는 사람이 이걸 누구라 그래요? 개업 공인중개사. 맞죠? 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몇 명으로 나눠진다고 아까 배웠어요? 3명. 누가?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누가?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그 다음 누가 있어요? 부칭육조. 그런데 야 때문에 항상 헷갈려요. 자, 부칭육조는 분명히 개업 공인중개사에는 들어가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뭐를 배우고 있어요? 지금 뭐 배우고 있어요? 개설 등록을 배우죠. 개설 등록을 배운다는 얘기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새로 중개사무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칙 6조는 만들어져야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야가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야하고 야만 남는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여기에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와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를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렇게 수업을 한 것 같아요. 중개 대상물이 있고 매도가 있고 매수가 있고 여기에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어요. 야는 혼자 근무해도 되고 밑에 소속 공인중개사를 둬도 되고 중개 보조원을 대도 된다.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자, 그럼 여기에 대비해서 요거는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를 그린 거예요. 자, 이번에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를 그리는 거예요. 중개 대상물은 똑같아요. 매도 매수 똑같아요. 자, 야가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는 거예요. 야도 마찬가지로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 보조원을 둘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그림이 똑같아요. 근데 이제 그림이 이제 달라지는 게 뭐가 달라지냐면 야가 법인이 되려면 뭘 만들어야 된다고? 회사. 여기 회사를 만들어야 돼요. 회사. 그래서 상법상의 회사를 만들어야 돼요. 야는 회사 없어도 돼요. 그러면 회사를 만들었으니까 회사에서 제일 높은 사람을 누구냐면 대표자라 그래요. 여기에 대표자는 아닌데 조금 높은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원이나 임원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요 사원은 이 회사가 합자회사나 한 명 회사의 높은 사람을 뭐라고 하면 사원이라고 부른다 그랬어. 여기는 주식회사는 높은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 임원. 여기는 사원과 임원만 안 헷갈리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업을 하면서 플러스 무엇이든지 겸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중개사무소를 하면서 커피 전문점을 같이 운영해도 돼요. 중개업 하면서 미장원 해도 돼요. 중개업 하면서 막걸리점을 해도 돼요. 중개업 하면서 나는 음악이 너무 좋아. 음악 감상실을 운영해도 돼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조금 이따가 나와요. 중개업 플러스 몇 가지밖에 못하면 6가지밖에 못해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훨씬 불리하고 법인이 훨씬 좋을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지 않아요. 아무 그게 없어요. 자, 여기에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 숫자 10명을 두든 100명을 두든 둘이 다 똑같아요. 사무소는 야는 작아도 되고 야는 커야 되고 이런 거 없어요. 아무 차이도 없어요. 오로지 겸업을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겸업에 제한이 없고 여기 있는 법인은 6가지밖에 못해. 이따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야는 회사 안 만들어도 되고 야는 뭘 만들어야 돼요? 회사를 만들어야 돼요. 요 차이만 있어요. 나머지는 없어요. 그래서 요 차이를 알아야만 우리가 이제 요 요건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배우는 건 여기에 있는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여기는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책에 있는 거랑 글자가 달라도 내용은 똑같아요. 자, 첫 번째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니까 당연하게 자격증이 있어야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무슨 교육을 받으면 실무교육을 받아야 돼요. 실무교육 받아야 돼. 자, 세 번째 중개업을 하려면 아까 우리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려면 고객을 만나는 장소가 있어야 되죠. 그걸 갖다가 예쁘게 말하면 뭐가 돼요? 사무소. 그래서 사무소를 확보해야 돼요. 자, 이 사무소는 여기에 일하는 요 사무소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곳에 사무소를 확보해야 돼. 그래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곳에 사무소를 확보해야 돼요. 자, 그런데 갈로 열고 건축물 대장이니까 가설 건축물 대장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건축물 대장은 되고 가설 건축물 대장은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 못하는 사람은 집에 가서 건축물 대장과 가설 건축물 대장과 뭐가 다를까? 이걸 공부하는데 시험 문제는 그런 걸 묻지 않아요. 가설 건축물 대장이 뭐냐는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법 시간에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우리는 그냥 뭐의 대장에 기재가 돼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돼. 가설 건축물 대장이 뭐냐고 시험 문제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사무소는 가설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기재가 되어도 된다라고 나오지 가설건축물 대장이 뭐라고 묻지 않아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방향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네이버 아저씨한테 자꾸 물어서 하는 공부를 수도 없이 해요. 그런 공부하면 공부 엄청나게 해도 시험은 어려워요. 왜 그러냐? 그런 걸 안 묻는데 그런 걸 왜 알아야 돼? 몰라도 돼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자, 근데 그러면 반드시 건축물 대장의 기재가 돼야 되느냐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반드시 건축물 대장의 기재가 안 되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준공검사나 사용인가 등을 받았는데 여기서 또 마찬가지. 그럼 또 집에 가서 준공검사와 사용인가의 차이는 뭔가? 이거 네이버 아저씨한테 물어보면 큰일 나요. 이거 하나도 안 돼. 공법 시간에 중요하면 공법 교수님이 공부하라면 공부하는 거 우리 시간에는 안 중요해요. 준공검사나 사용인가를 받았다는 얘기는 건물이 완성되어서 안 되어서 되었죠. 건물이 완성되면 이게 담당 공무원이 건축물 대장에 올려야 되는데 담당 공무원이 마침 해외 출장에 보름이 잡혔어. 왜 출장 나가고 없어? 그러면 건축물 대장에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이렇게 했을 때는 준공검사나 사용인가 등을 받았는데 아직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안 되었을 때는 왜 기재가 안 되었다는 사유서를 제출하면 된다로 중개사무소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둘째 시간에 결격 사유를 자세히 배워요. 자, 우리 지난주에 뭐를 배웠느냐면 이 전 세계 60억이 넘는 인구가 누구나 아무나 공인중개사 자격을 시험을 치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격 시험 응시의 결격이 몇 명이 있어요? 2명. 누가? 자격 취소 플러스 3년. 시험 부정행위 무효 처분일 플러스 5년. 그 두 사람을 시험을 못 치는 걸 뭐라 그랬어요? 결격. 그럼 여기에서 결격은 뭐냐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있다 손 치더라도 자격증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따가 배워요. 두 번째 시간에 12가지 사유에 해당이 되면 개설 등록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 결격 사유. 그럼 이게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여기는 미성년자는 안 계실 거예요. 자, 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격은 취득할 수 있지만 개설 등록은 할 수가 없어요. 미성년자는 자격증은 취득하지만 중개사무소는 운영할 수 없어요.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한다고? 결격사유. 그래서 우리가 요 네 가지를 당연하게 알아야 돼. 근데 이것도 길어요. 길어서 우리가 이걸 앞으로 자실사결의 요건을 갖추어야 된다. 요 네 글자를 그냥 외우는 거야. 자,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려면 무슨 요건을 갖춰야 돼요? 자실사결. 이렇게 또 앞글자 따서 외우면 나는 이해를 하는 사람이라서 못 외운다라고 얘기한다. 근데 여러분들이 친구들하고 쓰는 대화는 전부 다 줄임말밖에 안 쓴다. 그죠? 나이 든 사람 알아듣지도 못해. 뭐 인사가 뭐가 뭐고 다 줄여서 말한다. 그죠? 마찬가지. 이게 자실사. 이거 시험에 안 나와. 왜 안 나오냐고. 너무 쉬워서 안 나와. 근데 모르면 안 돼. 자, 이제 요거를 알면 이제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로 가야 돼. 자,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요건이 몇 개냐면 6개예요. 6개. 근데 요 위에 있는 게 다 들어가. 그러니까 위에 건 저절로 알아야 돼. 자, 야가 되는 거. 야에 대한 얘기요. 자, 야가 되려면 우리 교재를 살짝 보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77쪽에 가보면 77쪽에 가면 기억은 살짝 빼고 니은부터 볼게요. 자, 니은에 가보면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 자, 갈로 열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또 뭐라고 돼서 제외. 그러면 시험 문제는 여기서 뭐를 틀리게 하면 사회적 협동조합 포함 이렇게 내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인데 그러면 사회적 협동조합이 뭐냐를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뭐냐고 묻는 거를 시험 문제를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사회적 협동조합이 중개사무소로 개설 등록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시험 문제를 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윤 추구가 목적이 아니에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윤 추구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중개사무소를 왜 열어요? 중개업 하려고, 중개업을 하면 뭐 하려고?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뒤에 가보면, 자본금이 뭐라고 돼서 5천만 원 이상일 거 됐어요. 그죠? 근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고, 그죠? 여러분들 밑줄을 막 그어봐야 아무 소용 없다고. 자, 이게 법이 며칠 있으면 바뀔 거예요.
법이 며칠 있으면 바뀌어요. 아직은 안 바뀌어요. 자, 지금까지는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상법상의 회사이거나 협동조합 기본법인 협동조합이어야 되는데 이제 곧 법이 바뀌어요. 아마 2월 달에 바뀔 거예요. 2월 달에 바뀌는데 이제는 상법상의 회사이기만 하면 돼요. 자본금이란 제도가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책에 있는 대로 그대로 보는데 자, 칠판에는 조금 그냥 다르게 적을 거예요. 상법상의 회사이거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이면 돼요. 갈로 열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뭐라고요? 제외. 그러면 야가 법인이 되려면 뭘 만들어야 돼요? 회사. 회사인데 그냥 회사는 뭐기만 하면 되면 상법상의 회사이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는 합자 회사가 되든 한명 회사가 되든 유한 회사가 되든 주식 회사가 되든 관계가 없다는. 그래서 상법상의 회사이거나라는 뜻은 OR이라는 뜻이다. 그죠? 그 다음에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이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협동조합 중에서 누구는 안 돼요? 사회적 협동조합 제외. 이렇게 돼. 자, 이게 니은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기역으로 가요. 자, 기역에 가보면 법 14조만의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이렇게 나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여기에 공인중개사인 기업 공인중개사는 중개업 플러스 겸업의 제한이 없다. 근데 이 안은 중개업 플러스 몇 가지밖에 못해요? 6가지. 요게 6가지예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법 14조에 나온다는 거예요. 자, 책을 한 장을 넘겨볼게요. 자, 책을 한 장을 넘기면 시마 그래갖고 나왔다. 그죠? 시마. 자, 시마의 그 박스 안에 가보면 법 몇 조? 14조. 개업 공인중개사의 겸업 제한 등 하고 나왔다. 그죠? 그래서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요 6가지밖에 못해요. 근데 요게 여기만 나오느냐. 자, 다시 뒤에 105쪽을 한번 가볼게요. 105쪽. 105쪽. 자, 105쪽에 가보면 거기에 가보니까 새파란 네모 2번의 겸업의 범위 1번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에 뭐가 나요? 겸업 범위. 그러니까 우리 책에 여기도 적어놨고 저기도 적어놨다고. 그래서 이거는 외우는 거는 뒤에 가서 외우더라도 여기에 다시 원래 페이지로 옵니다. 77조 같습니다. 77조. 자, 77조. 자, 법인은 법 14조만의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몇 가지라고? 6가지. 이게 개인하고 법인의 큰 차이예요. 야는 요거 6가지밖에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법인이 막 규모도 크고 훨씬 더 업무 범위도 넓고 그럴 것 같지만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책에는 여기에 자본금의 금액이 있는데 이 자본금이 곧 없어질 거예요. 지금 현재는 안 없어졌어요. 2월 달에 없어질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시험 치러 갈 때는 자본금이라는 이제 단어가 안 나와요. 상법상의 회사이거나 협동조합, 기본법인 협동조합, 관련고 사회적 협동조합 제외. 그 다음에 법 14조만의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건데 요 6가지는 우리가 나중에는 반드시 외워야 돼요. 근데 오늘은 요게 배우는 파트가 아니니까 아, 이 6가지가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는 거예요. 자, 그 다음부터는 여기에 있는 요 글자가 순서대로 그대로 내려와요. 그러면 그대로 내려오면 여기가 자, 실, 사, 결이라는 게 여기는 개인이고 요 밑에 거는 법인이기 때문에 여기에 가보면 자격증에 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법인에 가보면 여기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군에서 혼자밖에 없으니까 혼자만 자격증이 있으면 돼. 근데 법인에 가보면 대표자가 있죠. 회사의 종류에 따라 뭐가 있어요? 사원, 임원 있죠. 야들 자격증이 어떻게 되느냐. 자, 그래서 요 자는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일 것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무조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돼. 자, 요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됐으니까 대표자를 제외한 사원 임원이에요. 왜냐하면 회사의 종류는 우리가 뭔지 모르니까
합자회사와 한명회사는 사원이라고 표현하고 주식회사에서는 임원이라고 표현돼. 사원, 임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이요.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에 의하고 대표자를 제외한 사원, 임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이요.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우리 앞에 계시는 우리 쌤이 아주 차분하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셔. 그냥 상상하는 대로 얘기하면 회사 만들 때 대표자와 사원, 임원, 즉 높은 사람을 몇 명으로 만들까요? 요 밑에 있는 야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인데 위에 높은 사람 몇 명? 한 명. 우리 1인 기업도 있는데 아니 회사인데 그래도 높은 사람이 좀 있어야지. 몇 명 정도 만들까요? 회사를 만들려고 하면. 그럼 빨리 우리 쌤한테 물어봤다. 쌤 몇 명 만들까요? 뭐 4명 만든대요. 자, 4명인데 1명만 더 쓰자고 5명으로 가자고. 왜? 3명은 너무 쉬워서 그래. 저 4명은 너무 쉬워서 그래. 5명 해야 계산이 돼. 자, 그래서 5명이야. 자, 5명이 회사를 만들려고 해. 그럼 요 중에 1명은 누구가 돼요? 대표자. 그렇죠? 야는 공인중개사야 돼. 그러면 몇 명 남았어요? 4명. 4명 중에 몇 분의 1이 공인중개사예요? 3분의 1. 그럼 이게 1.33명이 나오는 거야. 세상에 사람이 1.33명이 없잖아. 그러면 요거를 몇 명이냐면 2명이야. 그럼 여기에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1명이어야 되고 우리 조 계산되면 대표자를 제외한 사원 임원의 3분의 1이 1.33명이니까 결국 몇 명이에요? 2명. 즉 5명 중에서 5명이 다 공인중개사에도 관계없지만 최소한 몇 명은 공인중개사여야 돼요? 3명. 요거에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과거에 옛날에 이거 몇 명일 때 몇 명의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상식에 가까운 수준이에요. 그러면 우린 계산을 여러 명을 계산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냥 5명 한 개만 알면 돼. 그 왜 4명은 재미가 없느냐면 이 4명 하면 1명 빼고 나면 3명이잖아. 3명 곱하기 3분의 1 하면 1명이잖아. 그래서 그냥 답이 너무 쉬워서 제가 1명을 더 늘린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이해하고 대표자를 제외한 사원 임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 이렇게지. 자, 요 실은 위에서 봤잖아요. 실은 뭐에 관한 거예요? 실무교육. 그럼 우린 여기에서 누가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느냐예요. 누가 실무교육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실무교육의 대표자는 무조건 실무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에는 대표자를 제외한 사원 임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인데 우리 아까 예를 들자면 여기가 4명이 남았단 말이에요. 4명 중에 2명은 자격증이 있고 2명은 자격증이 없어요. 그렇지만 실무교육은 다 받아야 돼요. 요게 사원, 임원 모두가 다 받습니다. 자격증이 있고 없고를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져요. 이 말이에요.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요 사무소는 이 사무소는 위에 있는 글자 한 글자도 안 빠지고 똑같습니다. 사무소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곳에 사무소를 확보할 것, 갈열고 가설 건축물 대장 제외. 다만 준공검사나 사용인가 등을 받았는데 아직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안 될 때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면 중개사무소가 가능하다.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결이요. 결은 뭐라고?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면 안 되냐면 대표자도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사원 임원이기만 하면 모두가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면 안 돼요. 한 명이라도 5명 중에 한 명이라도 결격 사유면 법인 전체가 결격이 되게 되는 거야. 이런 얘기다.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위에 거는 너무 쉬워서 안 나와. 밑에 거는 시험 문제 아주 자주 나옵니다. 그죠? 근데 들어보니까 어려운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어려운 내용이 어디 있어? 그러면 어렵지 않는데 모르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뭘 안 해서? 공부를 안 해서 모르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해서 모르는 거지 어려워서 틀리는 거 아니다. 그죠? 제가 맨날 드리는 말씀,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월화수목금 중에서 가장 쉬운 과목이 금요일 날 공부하는 이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예요.
이게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된다 막 그러면 그냥 빨리 가방 들고 집에 가는 게 최고예요. 이 말이 뭔지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죠? 노력을 하면 이 모르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알아들어도 시험을 치면 틀려. 왜 그럴까? 정확하게 모르면 시험은 틀려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요 작은 글씨를 적어놓은 요 몇 줄의 글씨가 머릿속에 정확하게 박혀 있을 때 시험 문제에서 다르게 표현했을 때 찾아내는 거예요. 이런 뜻이다. 그죠? 자, 어렵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한 장을 넘겨야지. 한 장을 넘기면 79쪽 같습니다. 79쪽. 자, 79쪽에 가보면 양갈로 2번 등록의 신청 나왔어요. 자, 중개업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 신청서에 일정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는 행정수수료를 납부하여 등록관청에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자, 이게 우리가 행정기관에 돈 내는 게 몇 가지가 있다고? 지난주에 이거 꼭 알아야 된다 그랬다 그죠? 6가지. 그렇죠? 그 6가지에 가보면 자격시험 응시, 자격증 재개부, 개설 등록 신청, 등록증 재개부, 분사무소 설치 신고시,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재개부시 이게 계속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외우려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려고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외워놓으면 아주 편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런 요건을 갖추었단 말이에요. 자, 요런 요건을 갖추었으니까 자, 이제 우리가 이거 순서를 한번 그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따라 그리지 마세요. 아무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다 알아질 거니까. 자, 우리가 개설 등록 신청을 합니다. 자, 개설 등록 신청은 칠판에 있는 답으로 대답을 해야 돼요. 어디에다 개설 등록 신청을 해요? 여러분들 개설 등록 신청을 어디 가서 하냐고? 이거 적어놨잖아. 칠판에 있는 걸 대답하라 그랬잖아. 뭐라고? 네 글자로 등록관청. 자, 등록관청에 가는 거예요. 자, 등록관청에 가는데 요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요 서류를 제출을 해야 돼. 요 서류를 제출하면 등록관청에서는 요 서류를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하고 이상이 없으면 여러분들에게 등록을 통지를 해줘요. 그러면 서류를 제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서류가 뭐냐면 여기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고 하든 제출하는 서류가 우리 교재의 79쪽에 기억 박스 밑에 박스 니은 그 다음에 디귿 그 다음에 리을. 자, 책장을 넘겨봐요. 자, 책장을 넘기면 미음 이렇게 돼 있다고. 이걸 제출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제출하는 소리를 우리가 이거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 요 박스에 있는 거 이걸 외워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박스 안에 있는 그 많은 글씨를 어떻게 외워요? 그래서 공부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서류를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외워요. 교사여공신이라고 외워요. 자, 제출하는 서류가 뭐라고? 교사여공신. 그럼 여러분들 이거 세로로 교사여공신만 적는 거예요. 자, 요 교는 뭐냐면 다 앞에 있는 거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 실무 교육을 받았다는 이수증을 제출해야 돼. 사는 중개사무소를 확보했다라는 자료를 제출해야 돼. 즉 계약서를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요는 사무소에서 간 거. 자, 요는 사진인데 사진 중에서 여권용 사진을 제출해야 돼. 그냥 사진이 아니고 여권용 사진이에요. 여러분 여권용 사진은 요렇게 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요게 보여야 된다. 그죠? 이 사진을 제출해야 된다. 자, 그다음에 요 공이란 게 여러분 책을 한 장을 넘겨 보면 82쪽이에요. 82쪽. 자, 죄송해요. 페이지가 틀렸네요. 80쪽. 자, 80쪽. 미음. 여기에 미음에 있는 이 많은 글씨를 우리가 그냥 공중서류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요건 뭐냐면 요거는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이 본인 스스로가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예요.
요거는 누구만 해당된다 그래서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만 해당돼. 내국인은 해당돼야 안 돼요? 안 돼. 이런 뜻이에요. 자, 요 시는 개설 등록 신청서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게 금방 지금 머릿속에 넣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개설 등록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를 뭐라고 한다고? 교사여공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에 배운 글자와 뭐가 차이가 조금 나요. 자,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OX로 한번 물어볼게요. 자,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개설 등록할 때 제출하는 서류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가보면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잘 들어봐. 여러분들이 이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고 공부치 아무리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게 잘 들어보라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주잖아. 근데 제출하는 서류에는 교사, 여공신밖에 없다고요. 자격증 제출해요, 안 해요? 다시. 자, 요건에 자격증이 있어야 돼. 근데 제출하는 서류는 교사, 여공신밖에 없어. 자격증 제출해요, 안 해요? 안 하지. 여기에 제출하는 서류는 교사, 여공신밖에 없잖아. 근데 왜 제출해? 알아들으셨어요? 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사유가 나오는 거야. 여기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 여러분들이 개설 등록 신청서에 가보면 자격증 교부 시 도지라는 곳이 표시하는 난이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표시를 하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는 서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공부를 또 잘못하는 사람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는 서류다고 또 외우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되지. 우리는 제출하는 서류가 뭐가 밖에 없어요? 교사, 여공신. 그럼 시험 문제 자격증 제출해요 하면 제출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걸로 끝인 거예요. 자, 그럼 봐요. 건축물 대장은 제출할까요? 제출하지 않을까요? 또 생각하지. 여러분들이 잘 봐. 제출하는 서류가 뭐가 있어? 교사, 여공신에 사무소를 확보했다는 계약서만 제출한다 그랬지 건축물 대장을 제출하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기에 가보니까 여기에 가니까 사무소는 건축물 대장에 기대된 곳에 확보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이게 여러분들 차이를 잘 봐요. 자, 여러분들이 진구에 사무소를 들려고 하는데 그 사무소가 여기야. 여기 1층에 여기야. 건축물 대장에 이 건물이 진구청에 이 건축물 대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너무 어려운 거 물었나? 진구청에 이 건물에 건축물 대장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러면 건축물 대장을 진구청장한테 발급받아갖고 진구청장한테 또 제출하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건축물 대장을 제출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이거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한다고. 우리는 여기에 확보했다는 계약서만 제출하면 돼요. 이 건물주다, 그죠? 요즘 농담 삼아서 조물주보다 높은 건물주에 여기에 계약서만 제출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는 요령을 조금 알면서 공부를 하면 빨리빨리 여러분들이 이제 받아들여져요. 근데 집에서 열심히 책 읽으면 이거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죠? 자,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상법상의 회사이거나 협동조합 기본법에는 협동조합인 것만 요건을 갖추면 되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출하지 왜 안 하냐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걸 갖다가 담당 공무원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나면 여러분한테 등록 통지를 해줘요. 자, 등록 통지는 개설 등록 신청일로부터 며칠 아니면 7일 안에 서면으로 해줘요. 즉 이제는 소장님께서 개인으로 신청했으면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셨습니다. 법인이 개설 등록했으면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셨습니다. 라고 통지를 해주는 걸 갖다 뭐라 그래요? 등록 통지. 자, 우리 교재의 80쪽의 양갈로 3번. 80쪽의 양갈로 3번. 등록관청의 등록 및 서면 통지.
찾았죠? 자, 거기에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동그라미 3번. 자, 동그라미 3번에 가보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신청인이 등록 기준을 구비하고 개업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개설 등록 신청일로부터 며칠 이내? 7일 이내. 자, 7일 동그라미. 나중에 요 7일을 갖다가 다른 숫자로 시험 문제를 낸다는 거예요. 7일 이내 종별에 따라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 구분하고 등록을 하고 등록 신청인에게 자, 뭘로 통지하면 서면 동그라미. 그래서 여기에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돼요. 여기에 서면. 이거는 말로 통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첫째 시간에 수업진들은 여기까지 나갈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될 거.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몇 사람?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몇 사람? 2사람. 여러분들 제가 묻는 거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 묻는 거 아니에요. 다 칠판에 적어 놓는 거. 이걸 보고 이게 알았냐 몰라. 개설 등록 신청한 사람 몇 사람? 2사람. 야가 신청하면 야가 되고 야가 신청하면 야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등록관청이 뭐예요?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면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4가지. 이름하여 뭐라고? 자실사결. 그러면 요 자실사결은 밑에 가서 3번째, 4번째, 5, 6번째 그대로 들어가요. 그러면 법인이 되려고 하면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6가지. 그래서 여기는 1번과 2번만 외우면 3번, 4번, 5번, 6번 자격증은 법인은 여기에 혼자 가니까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이해야 되고 대표자를 제외한 사원 임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 이해야 되고 자, 실은 똑같이 실무교육인데 여기에선 대표자도 받아야 되고 사원 임원이기만 하면 자격증이 있고 없고 실무교육을 받아야 돼. 사무소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나 공이 똑같아. 건축물 대장에 기대한 곳에 사무소를 확보해야 돼. 갈래 열고 가설 건축물 대장 제외. 다만 준공검사나 사용인가 등을 받았는데 아직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안 될 때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면 가능하다. 결은 뭐라고요? 결격사유. 요 2번째 시간에 배워요. 2번째 시간에 결격사유는 대표자도 해당되면 안 되고 법인의 사원임은 아무도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요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우리가 뭐라고 외운다고? 교사여공신. 요거를 제출하면 등록관청에서 요 사실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등록 통지란한테 며칠 안에 해준다고? 7일. 뭘로 한다고? 서면.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듯이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8주를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1, 2월달, 3, 4월달, 7, 8월달 3주 하는 내용을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있으면 시험 치러 가면 시험 떨어지면 천재야. 뭔 말인지 잘 알아들어야 돼. 그죠? 이런 걸 알고 시험 문제를 가는데 떨어지는 건 천재라고. 모르고 가니까 떨어지는 거야. 그렇죠? 자, 첫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자, 둘째 시간은 책이 좀 넘어갈 거예요. 자, 중간에 있는 거 살짝 넘어가고 자, 이제 어디로 가느냐면 우리 교재 89쪽. 자, 지난주와 이번 주 중에서 가장 복잡한 내용을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여기에 있는 89쪽의 결격 사유를 공부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